자, 우리가 이제 이차 함수에서 꽤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뭘 알려줬냐면 지금 F와 지금 최고차항 계수하고 G의 최고차항 계수만 알려줬습니다. 됐습니까? 자,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이 같으면 같은 그림이야. 뭐라고요? 그게 중요한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같으면 같은 그림. 위아래가 바뀔 수도 있고 위아래 바뀌었다는 것은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위아래가 바뀌면 X축 대칭일 수도 있고 점대칭일 수도 있어요. 점대칭하면 위아래가 바뀝니다. 위아래만 보면 Y축 대칭이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죠. 그러한 대칭적인 것은 모양적으로 기억을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정보는 최고차항 계수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일단 알려준 바는 없다. 이 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관계는 그래프가 같은 그림이라는 것은 문제에 따라서 그걸 이용할 건지 말 건지는 판단을 해야 돼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면 이 점 꼭지점 있겠지. 이 점 꼭지점 있겠지.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래프를 따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 점 두 개의 점. 이 점 꼭지점하고 이 점 꼭지점은 두 개 그래프가 같은 그림이니까 요 점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한 중점이 분명히 있겠지.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점을 가지고 문제를 건들라는 문제들이 있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꽤 중요한 점이 되는 겁니다. 꽤 중요한 점이야. 됐습니까? 이 문제는 그래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현재 문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걸 적용시킬 건 아니야.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이 어째? 점대칭이니까 이 접점은 그 점대칭의 위에가 있게 되겠죠. 이해되니? 그럼 이 점하고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 점하고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 점은 같은 점입니다. 이것도 이해됩니까? 같은 점이란 말. 이차 함수니까 좌우가 대칭일 거 아니야. 그럼 오른쪽 점하고 왼쪽 점은 같은 점이라는 거야. 그럼 이해돼?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이 간격과 이 간격은 같고 이 간격과 이 간격은 같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의 기차 함수 같은 이차 함수가 만나는 이 접점은 이 그래프 점하고 꼭지점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됩니까? 이 점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점하고 이 점이 점대칭이 되니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바로 못 찾는 것이 뭐냐면 그래프가 나온 게 없어요.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자, 이 그래프가 나왔을 때 첫 번째 보이는 것, 두 번째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얘기는 보통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얘기는 자, F 그림의 특징을 판단하라. 그 다음에 G 그림에 대한 그래프를 판단하라. 그리고 두 개의 관계를 판단하라.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F 그래프가 이러한 그래프야. 그럼 이러한 그래프를 보면서 F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아는 사실이 뭡니까? 이차 함수 그래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일단은 세 가지. 첫 번째 축. 뭐라고? 축. 두 번째 X축과의 관계. 세 번째 Y축과의 관계. 됐나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 축이 어디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축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외우라겠죠. 아주 중요하니까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축은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A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되나요? A는 음수. X축과의 관계는 만나지 않죠.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는 뭘로 연결합니까? 뭘로 연결해? 판별식으로 연결하겠지.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다. 세 번째 Y절편. 누구? B. B는 양수. 요 세 가지를 일단 적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입니다. 기본. 두 번째는 뭐야? 그러면 G는 똑같은 방법을 하면 C는 양수. D는 요게 쉬워서 이것부터 적는 거야. D는 양수. 맞나요?
판별식은 C의 제곱 마이너스 4D는 음수. 그러면 얘를 적으면 문제에서 어느 정도 정보가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얘는 지금 2라는 수 때문에 얘를 바로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라는 수. 이 다음에 자 문제를 볼 때 얘를 무조건 적고 시작하는 건 아니야. 필요한 것만 적을 거야. 필요한 것만 적을 건데 그래프를 보면서 나는 이것을 알 수 있다 정도는 판단하고 가야 돼요. 판별식 좀 하세요. 틀렸네요. 판별식이 죄송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맞죠?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됐어요?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4D. 좋습니다. 맞아요. 플러스 이 정도 판단하고 가야 되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나서 문제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A하고 B하고 C의 D의 부분은 바로 알지만 판별식의 식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적어놓고 보면서 가는 게 더 좋아.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무슨 말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 나온 정보는 현재는 어떤 걸 안 나와서 안 적었냐면 FG의 관계는 안 적었지. FG의 관계는 안 적었지. FG가 양수이니까 FX 마이너스 GX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최고차항계수는 얼마? 일단 식이 ABC로 표현됐으니까 한번 적고 갈게요. 두 개를 뺐습니다. 2x제곱 플러스 A-CX 플러스 B-D가 되고 이 식은 어떤 P에서 접하고 있다. 최고차항계수는 2이고 이렇게 적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접하고 있으니까 요 식이 판별식은 알 수 있겠지.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 A-C의 제곱 마이너스 8 B-D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까지 지금 관계로 알려준 겁니다. 두 개의 관계로서. 여기까지 적어놓으면 일단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한두 개는 알아낼 수 있어요. 기억 해결됐네요. 해결됐습니다. 니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니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B는 알겠어. B는 요놈이네. 그러면 2분의 C-A가 2분의 C-A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내야겠네. 2분의 C-A가 어디가 있니? 밥 찾아야 돼. 어디 있어? 요거네. 요거 뭐지? 아, 합인가요? 합? 두 개의 뭐? 두 군의 합이 얼마야? 2분의 C-A가 두 군의 합이죠. 두 군의 합은 뭐야? 여기서 두 군의 합은 보여 안 보여? 두 군의 합이 얼마야? 2P. 두 군의 합은 뭐라고? 2P. 그럼 2P는 어디야? 이 점이 P니까 2P는 어디에 있어? 요놈의 두 배의 위치에 있겠죠. 두 배의 위치에 있겠지. P를 아니까 2P도 대충은 알 거 아니야. 그럼 2P는 지금 P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2P는 뭐 이 정도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겠지. 그러면 그놈에 대한 F에다 집어넣었으니까 함수 값이 되겠네요. 요 점이네요. 요 점이 무슨 좌표? Y좌표. 그러면 B는 어디 있고 B는 여기에 있고 B점에서 요놈의 좌표를 뺐어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음수인 건 알겠네. 얘에서 얘를 뺐다는 것은 음수인 건 알겠지. 두 번째 D에서 얘를 뺐죠. 얘를 뺐지. 됐습니까? 얘는 또 마찬가지로 요 점에 Y좌표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에 누구 있어? D에서 요 놈을 뺐어.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에 뭐가 된다? Y좌표의 차이가 되겠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 다를까?
직관적으로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선생님 뭐라 해서 직관적으로 일단 판단을 하겠지. 직관적이 안 되면 뭘로 식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직관적으로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두 개의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야? 같은 그래프란 말을 했으니 그럼 두 개가 어떤 특징이 있어? 대칭성을 갖고 있다고요. 뭘 갖고 있다고? 대칭성을 갖고 있어.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 얘네들은 다 대칭성을 갖고 있다고. 그럼 요 점에서 보는 이 점의 위치와 이 점의 위치는 어째? 같은 위치적인 특징이 있다고요. 이 점을 기준으로 라인을 그어보면 이 높이와 이 높이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점은 여 간격이 똑같으니까 대칭적이겠지.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다고. 그럼 간격이 직관적으로 같을 것 같다는 느낌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는 식으로 판단하면 나옵니다. 아마 이렇게 나온 이유는 식으로도 판단해보자 이런 거고, 근데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가 바로 요걸 봤을 때 여기서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명 과정은 아마 식을 통해서 분명했을 가능성이 있어. 뭔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했을 거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F-G가 있지. F-G가 있잖아. F-G를 요 식에다 그대로 니은식에 적용을 시키면 F를 어디로 넘겼어? 왼쪽으로 넘겼어. 오른쪽으로 넘겼어. 요 말이겠지? 요 말. 됐나요? 요 말은 뭐가 되냐? 오른쪽 넘기면 B-D냐 물어보고 있는 중이잖아. 얘는 뭐라고 지금? 축이라고 했나요? 축? 식이 잘못됐나? 축.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된가요? 그러면? 얘가 축이잖아 지금. 요거에 자, 요 식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축이 아니라 두근의 합이네요.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을 뭐 하는 거야? 두근의 합을 넣었지. 그럼 B-T. 그럼 맞는 말인가요? 맞아? B-T는 뭐 하자는 거야? 0을 집어넣는다는 소리인데?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F-G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이 가운데가 뭐야? 축이 P죠. 근데 얘는 뭘 집어넣은 거야? 이 식에다가 2P를 집어넣은 거지. 이 식에 뭘 집어넣은 거야? 2P를 집어넣은 거야. 2P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자, P가 있고 2P가 있다는 말은 당연히 뭐가 있다는 소리야? 0이 있다는 소리겠지. 0하고 P하고 2P는 대칭이네요. 그럼 F2P하고 요 식에서 요 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F2P라고 표현하면 P가 축이니까 F0하고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식으로는 판단이 돼요. 식으로 판단이 돼. 식으로 판단이 됐다는 것은 직관도 이제 해결할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지. 자, 디귿. 디귿이 지금 여기서 지금 2가 등장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2가 왜 등장했을까? 2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자, 요 식에서 보면 요식에서 보면 여기에서 지금 A하고 B는 요 식에 있는 식이죠. C하고 D는 이 식에 있는 식이야. 근데 A하고 B가 부호가 달라. C하고 D가 부호가 달라. 이유가 뭐겠어? 함수값으로 가야 됩니다. 뭘로 가야 된다고? 함수값으로 가야 돼. 그럼 여기다 뭘 넣을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여기다 뭘 넣을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어가지고 두 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자 f-1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이고 g-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 플러스 b야. 두 개를 어떻게 한 겁니까? d.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야? a니까 요놈에서 요놈을 뺐네. 요놈에서 요놈을 뺀 거라고. 다시 말해서 g-1 마이너스 f-1을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뭐야 지금 맞나 지금 플러스 a 뭐 이런 식이 나오네. 그러지? 그럼 이 마이너스 2가 의미가 발생했네 이제. 그래서 얘가 0보다 작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지금? 요 식은 지금 어디 있어? 여기에 있죠 지금. 요게 뒤집어졌네요. 부호가 반대가 됐지. 다시 말해서 이 식에다 뭘 넣어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양수가 될 건데 그거에 대한 마이너스 값이다 라는 겁니다. 해석됩니까 지금? 무슨 내용 나온지는 알겠어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괜찮은 문제야? 요런 문제를 누가 좀 더 빨리 푸냐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풀란 소리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연습했던 내용하고 지금 그걸 접목해서 이제 문제를 풀자는 소리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차항 계수가 2인 fx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납니다. 직선 y는 gx하고 y는 gx랑 두 점 알파하고 베타 알파하고 감마에서 만납니다. 근데 만나고 그림 설명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값이 나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6이야. 자, 6 쓰면서 우리는 절반이 3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절반이 3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감마 마이너스 알파는 이것이 4다 라는 것은 요놈이 얼마다? 4다는 것은 요놈이 2다는 소리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느낌이 좀 와야 됩니다 지금. 특징이 좀 판단이 돼야 돼요. 얘가 4니까 축이 3이야. 거리적인 겁니다. 거리적인 거야. 요 거리가 4라는 말은 요 중앙이 2인 유체가 요거랑 평행한선이 있단 소리야.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그랬을 때 치가 누구냐면 치가 누구야? 요놈이는 G 마이너스 2는 4야. G 마이너스 2는 G 마이너스 2? 갑자기? G 마이너스 2는 4야. 요점이 있는 거구나. 요게 지금 G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입니다. 했을 때 F2 알파. 알파는 음수니까 F2 알파를 구해내시오. 와우. 일단은 그래프의 점을 찍을 수는 있지만 값은 지금 현재 아예 모르는 값들입니다. 지금 아예 모르는 값들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식을 뽑아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식은 무조건 뽑아야 돼. 알겠나요? 식 뽑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얼마야? 6이죠. 여기가 6이야. 최고차항 계수는 2야. 생각이 돼야 돼 이제. 얘가 얼마야? 얼마니? 아니 요 그림 저번 시간 연습 얘가 3이야. 그럼 요건 얼마야? 2야. 18이야 18. 이게 얼마라고? 18이라고 18. 됐니? 얘가 18. 얘가 18이면 요점의 위치가 18. 뭔 얘기 하려고 했어? 자, 얘가 18이야. 얘가 18. 요점은 얼마야 그러면? 자,
다시 여가 지금 18입니다. 요점의 y좌표는 얼마다고? 마이너스 18이야. 모르겠어. p, 마이너스 18. 요점의 좌표는 여가 지금 거리가 3이야. 그럼 요놈이 한 칸 더 갔지? 한 칸 더 갔어? 그럼 요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p 플러스 1, 마이너스 성태 얼마야? 지금 선생님이 2만 갖고 풀고 있어. 알려준 게 없어 지금. 2만 알려주고 관계적으로 지금 풀고 있는 중이야. 왜 좌표가 아직 하나도 안 나왔잖아 지금. 이 점의 좌표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 아직은. 됐나요? 그럼 요즘이 얼마야? p 플러스 1, 16이라고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칸이잖아. 여기서 한 칸이니까 이놈이 두 칸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됐지?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아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 여기서부터 요점하고 요점에 대한 얘기 요거 이제 요것만 봅시다. 요거 봤지? 요거 봤잖아. 여기서부터까지 간격이 얼마야? 4잖아요. x가 4야. 그럼 정중앙이 있겠죠. 여가 0부터 4니까 여 정중앙이 있겠지. 정중앙. 그러면 요점의 좌표가 얼마야? 요점의 좌표는 얼마지? 왼쪽으로 가겠지. p-1,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요 거리는 얼마입니까? 요 거리 계속 보고 있어. 지금 쌤이 지금 요 그림이에요. 지금 요 그림이야. 요 그림. 지금 요 그림 계속 보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 질문이 지금 요 거리를 물어보는 중이잖아. 요 거리는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4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야? 2잖아. 그럼 요 거리 얼마라고? 8이지. 8이면 요점의 좌표가 나왔네. 요점의 좌표. 요점의 p-1,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요. 나왔나요?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2점, 2점, 2점 세 점이 나왔고 p가 문자가 하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다? p를 알아낼 수 있다. p를 알아내고 나면 요 직선이 정확하게 나오겠지. 정확하게 나오고 요점의 위치, 요점의 위치, 요점의 위치 정확하게 나오겠지. 요점 위치 정확하게 나오면 요점 위치도 정확하게 나오겠지. 거리가 6이니까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냐면 2차 함수니까 대칭적인 생각이 있다 이거지. 이런 것들 너희들이 연습을 꽤 해봐야 된다고 해. 됐니? 물론 요놈을 식으로 갖고 적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요 식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 시기에 문제 조건하고 관계성이 너무 없어. F2알파는 관계적인 내용이 없단 말이야. 관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F식을 정확하게 구해가지고 알파 값을 구해가지고 대입을 하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가 알파잖아. 근데 알파의 거리는 어떻게 설정했냐면 이렇게 설정이 된 거야. 이 거리로. 만약에 이 거리로 설정됐으면 바로 끝났습니다. 이 거리로 설정이 됐으면 이 거리가 알파야. 그럼 여기는 2알파잖아. 알파가 3이잖아. 그럼 여가 6이잖아. 그럼 대입하면 바로 나와. 근데 이 알파는 이 거리라고. 이 거리. 전혀 관계가 없다고 실은. 다시 말해서 fx와 gx를 식을 정확하게 구하고 나서 알파 베타 값을 집어넣으라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럼 선생님은 지금 요 그림 관계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푼 거라고 해. 됐니? 연습을 하라고 하면 훨씬 더 쉽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오고 있잖아. 선생님이 지금 뭘 연습을 시키고 있냐면 지금 2차 함수의 모습에 대한 특징을 계속 연습을 시키고 있어. 그 와중에 직선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직선은 무조건 기울기야. 직선은 뭐라고? 기울기가 1번이야. 무조건 기울기. 기울기부터 알아내면 거의 한 70% 알아내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나서 좌표로 넘어간다. 마무리할 수 있겠지? 뭘로 마무리 질 거야? 선생님은 뭘로 지었다고? 2점, 2점, 2점 나왔으니까 기울기로 P값을 구한다고 해? 할 수 있겠지? 다음. 이차 함수하고 이차 함수가 동시에 접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2개입니다. 일단은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하나는 위로 볼록이야. 그래프가 같네요. 그래프 보입니까? 성태야, 그래프 같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 점대칭적 성질을 이용하면 문제가 좀 쉬워질 것이다 이 말이야. 됐니? 집중 안 해? 다음 시험부터는 과제가 좀 달라집니다. 사진을 모든 면을 찍어서 보내십시오. 응? 양수론 애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확대해서 한번 봐볼 거야. 완전 대충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숙제를 위한 숙제라고 있어. 공부를 위한 숙제가 돼야 되는데 정신 차려. 남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질문 안 한 문제도 꽤 좋은 문제들 많아요. 근데 맨 C 3단계 질문만 하고 있어. 그것까지 우리 수준도 아닌데 의미가 없어. 질문 안 한 문제에서도 꽤 좋은 문제가 많다고. 질문 안 한 문제를 연습을 해가지고 C단계, 3단계 넘어가는 거 아니냐. 기본 연습을 하다 보면 3단계가 그냥 풀게 돼 있어. 3단계 특징은 뭐냐면 2단계 전에 나왔던 문제가 약간 문장이 길어지고 해석할 게 한두 가지가 더 있다는 소리야. 내용 소재는 똑같습니다. 자, 얘가 축이 얼마입니까? 현재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축이 얼마고? 3입니다. 얘를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실은 그림이 3이고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똑같은 그림이라고. 똑같은 그림이 이해되니? 똑같은 그림이고 현재 나온 것은 얘는 그래프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가 안 나왔어? 꼭지점의 위치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에 동시에 접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2개. 직선을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직선을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동시에 접하는 놈이 2개가 나오도록 두 직선의 기울기에 나올 때야. 2개가 나올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말은 이 그림을 움직이면서 변형시켜 가면서 일단은 2개가 되는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고 도대체 어떨 때 곱이 최대가 될 건지를 한번 하나씩 좀 그려봐라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제일 쉬운 것부터 가볼게요. 요 정도 위치입니다. 요 정도 위치에서 보면 접선이 하나는 0입니다. 그렇지? 또 하나는 이쪽에 있어요. 2개의 접선은 2점의 점대칭점을 꼭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되니? 이 점이 얼마큼 중요한지는 알겠지? 그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1하고 3의 정중앙인 1을 그어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중요한 점이니까 X좌표가. 다시 돌아가면 접선이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됐어요. 기울기의 곱이 최대가 되는데 현재는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양수지. 0인지는 알겠지? 0인지는 알겠지? 얘를 어떻게 합니까? 얘를 내려봤습니다. 내려봤어. 좀 내려봤더니 얘가 기울기가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 이 양수는 변하지 않네 지금.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수 부호만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럼 얘는 하나 음수고 하나는 양수니까
곱은 무조건 음수가 되겠죠. 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음수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라? 올리고 올려라 이 말이 되겠지. 계속 올려라 이 말이 되겠네. 좀만 올려봤습니다. 이만큼만 올려봤어. 이만큼 올리다 보면 요거에 접선이 있겠고 그 다음에 요놈의 접선이 있겠지.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0에서 지금 양수로 됐습니다. 0에서 양수가 됐어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시 내려볼까? 이렇게 있을 때는 접선이 이렇게 됐고 얘를 올리다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졌어 작아졌어? 더 올리다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커졌어 작아졌어? 판단이 안 되니? 넙떡이 그러니까 넙떡하게? 요거 지금 요럴 때 이렇게 요놈하고 요놈일 때 요놈하고 더 작아졌잖아. 이게 이렇게 긋게 되면 얘는 커지는데 얘는 작아진다고. 그럼 두 개를 고발하겠으니까 실제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한다 이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가 빨리 해석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고? 빨리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런데 얘를 더 올려봤어요. 얘를 더 올려봤어.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서로 다른 동시 접하는 직선이 두 개가 안 나옵니다. 두 개가 안 나와. 그러면 일정 K값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멈출 거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K의 범위가 나올 거야. 근데 그 멈추는 지점이 언제다? 두 개가 안 나오는 상황은 두 개가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여가 경계야. 접점이 몇 개? 이게 두 곡선이 접하면 공통 접선은 그 점에서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때의 상황은 이 점이 얼마야? 1, 마이너스 1,네요. 마이너스 1,0이네요. 자, 여가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이 점은 얼마야? 얼마니? 1, 여가 마이너스 1,0이야 이 점이. 여기는 몇 칸이니? 2칸이잖아. 그럼 이건 몇 칸이야? 4칸이야. 우리가 2차 함수 그림은 왜곡이 많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왜곡이 많이 돼 있어. 됐습니까? 여가 2칸이니까 요놈이 4칸이니까 요 점은 좌표는 1,4가 되겠지. 그럼 이 점은 3,8이 됨을 보여야 된다고. 대칭이니까. 되니? 이 점은 얼마가 된다고? 이때 상황은 3,8이야. 결론적으로 지금 K는 8보다는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K의 범위만 설정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여기까지만 나올 수가 있잖아. 두 개의 2차 함수에 공시에 접하는 접선이 두 개가 되도록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여기서 끝낸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 문제는 더 어렵게 나온 거야. 그래서 얘는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판단할 점은 지금 요 점이죠. 요 점. 요 점이 좌표가 얼마입니까? 요 점의 꼭지점이 지금 3,K고 요 점은 얼마야? 1,2분의 K가 되겠죠. 이 점이 뭐라고? 1,2분의 K라고. 보이지? 그러면은 1,2분의 K를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Y는 mx-1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얘가 지금 어떤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이라 이 말이야. 이 점을 지나는. 요 점이 지나는 직선이 얘하고 어쩐다고?
접해야 된다. 얘하고 접해야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럼 둘 중에 우리는 하는 놈하고 요 놈하고 연립을 하겠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연립을 하겠지. 왜? 접선을 구하는 상황을 구해야 되니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mx 마이너스 m 플러스 2분의 k가 되고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mx 1 플러스 m 마이너스 2분의 k가 0이라는 식이 나오고 뭐 한 거야 우리는? 접선 상황을 판단하려고 지금 두 개를 연립한 게지. 이 식에다 뭘 넣을 거야? 판별식을 넣겠죠. 판별식은 이해가 되죠? 접선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판별식을 적은 거야. 자, 판별식은 m-2의 제곱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2-m을 m-2의 제곱 쓰면 돼, 안 돼?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왜 식을 이렇게 적었냐면 우리는 m에 대한 2차식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 문제에서 흐름을 좀 알고 가야 돼. 지금 현재 우리가 식을 뽑아내기 전까지는 두 개가 2차 함수의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상황을 판단했더니 K의 조건이 나온 거고, 그러면 그거의 꼭지점에 중점을 지나는 선이 접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판별식을 쓸 거야. 그러지?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은 뭐냐면 기울기의 곱으로 가야 돼요. 기울기의 곱. 두 개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두 개의 기울기가 뭐냐면 M1, M2를 두 개를 곱했다 이 말이에요. 뭘로 넘어갈 거야? 근과 계수와 관계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을 뭘로 판단해야 돼? M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4 마이너스 4 사라졌고 얼마입니까? 플러스 2k인가요? 이래 된가요? 식 맞게 썼니? 맞아 안 맞아? 얘가 뭐가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여기에 M1 곱하기 M2는 이렇게 버릇 넘어가야지. 2K가 된다 이거고 K는 뭐보다? 8보다 작았으니까 뭐보다? 16보다 작다. 이 문제는 모순이 나왔네요. 모순이 나왔어요? 모순이 나왔지? 그렇지? 문장을 똑바로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뭔 말이 빠졌어? 정수 K란 말이 빠졌습니다. 그러지? 정수 K가 빠졌으니까 K는 정수만 생각해야 돼. 8보다 작다 쓰는 게 아니라 K는 뭐만 생각해야 돼? K는 정수만 생각해야 돼요. 7, 6, 5 이렇게만 판단해야 되는 거지. 됐니? 뭔 말인지 알겠나요? 문제는 좀 별로입니다. 사실. 기울기의 곱의 범위를 구하시오가 조금 더 나은 표현입니다. 실은. 네? 이 문제를 범위로 쓰기 싫으니까 값으로 쓰려고 정수 조건을 넣어준 거야. 이 문제는 꽤 공부가 되는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야 지금. 너희들이 이런 문제 풀려 선생님도 봐봐. 이 문제 설명하는데 한 20분 걸린 거야 지금. 10분 20분 걸렸어. 실제로 나 혼자 풀라가면 선생님도 한 3분에서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3분에서 5분까지는 아니고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아. 이상한 판단해야 되고 식 써야 되고 이 문제가 지금 흐름이 하나 판별식 쓰고 근각계수 관계 넘어갈 수가 있냐 없냐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됐니? 이 문제를 알고 좀 풀어라 이 말이야. 공부가 꽤 되는 문제야. 자,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기본이 되는 문제야. 아주 그냥 고2 때 중3 때 나왔던 문제야.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a, b라 나왔으니까 a, b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나왔다 하면 우리는 얘를 대입하는 식이 하나 있어야 되고, 질문이 뭐냐면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단 얘가 문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요 식을 통해서 문자를 하나로 바꿀 수 있겠지. b 대신 집어넣으면 요놈은 a에 대한 2차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됐습니까? 이 문제는 딱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주의사항이 뭐냐면 범위가 나올 것이다 이거지. 요것만 주의하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야. 활용 문제에 대해서 2차 함수에 대한 활용 문제에서는 꼭 범위가 있다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문자를 뭘로 바꿀 거야? A로 바꿀 거니까 A의 범위 문장을 다시 읽어가면서 두 점의 X축과 만나는 점을 A이고 A를 출발하여 그래프를 따라서 양의 방향 C까지 움직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요. 그렇지? 요 점은 현재 3이네요. 3 맞지? 다시 말해서 요놈에 있는 P의 좌표가 여기에 있는 P의 좌표가 있을 건데 이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니까 A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에 대해서만 우리는 최대값도 구하고 최소값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됩니다. 이사 아닌 것 같은데. 3 아니야? 6이야? 죄송합니다. 6이야.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정확하게 계산할 생각하세요. 우리가 2차 함수의 축을 2차 함수식을 완전제곱식 바꾸는 이유는 축을 구하기 위함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됐어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실수 조건에서 완전제곱식은 우리가 얘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x는 실수 조건에서 제곱을 하면 항상 양수가 되는 걸 이용해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생각할 거야. 어떤 조건에서? 실수 조건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실수 조건이 아니라 일정 범위를 주어진 문제에서는 이 완전제곱식이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뭐만 갖고 있어? 축의 위치만 판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다시 말해서 식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는 거지. 축의 위치만 판단하고 싶으면. 범위가 나오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프의 범위가 주어진 함수 문제에서 범위가 주어진 문제는 일반적인 풀이가 잘 안 돼. 그래프를 보면서 가라는 문제고 제한적으로만 보는 거야.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봤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알겠나요?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가 2차 함수 문제가 최대값이 나왔다고 해서 위로 볼록이고 최소값이 나왔다고 해서 아래로 볼록이 아니야.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범위가 주어지게 되면 그 하나의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그래프 안에가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동시에 있게 돼 있어. 그러지? 그래서 너희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많이 틀려.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값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그래프는 이렇게 주고. 최대값 없는데요가 아니야.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최대값이 안 보인다? 내가 뭐가 빠졌다? 범위가 빠졌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 범위 뽑는 작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서 범위는 무조건 있을 거다라고 접근하세요. 하다가 없을 수 있어. 알았어? 없다는 말은 실수 전체란 소리야.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어쩐다고? 범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고. 주어진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최대 범위를 일단 구하고 문제를 출발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둘 다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질문이 이제 여기서 최소값 있으니까 최소값을 지우고 최대값 나오면 절반은 틀립니다. 아래로 볼록인데 최대값이 나왔어. 범위가 있어야 마무리해질 거야. 알겠니? 오른쪽 문제도 엊그저께 이 문제도 풀었는데 너희들이 너무 많이 틀려. 36번도 그러고 37번도 그러고. 얘는 뭘 알려주려는 거야? 축을 알려준 거야. 2차 함수의 어떤 값이 같다라는 것은 뭘 알려준다? 축을 알려줬다 이거지. 되니?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가
FA는 FB라는 2차 함수에 대해서 이러한 식이 존재해서 이러한 방정식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 나오면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A하고 B가 같을 수 있겠지. A랑 B랑 같은 값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하지만 다른 값을 집어넣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지. 다른 놈을 집어넣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돼? 축에 대해서 대칭적인 값을 집어내면 된다 이거지. A랑 B를 중점이 축이 되면 우리는 이런 방정식 풀 거라고 해. 꽤 많이 나오는 2차 방정식 형태입니다. 2차 식을 이용한 내용이야. 그럼 얘는 첫 번째는 축이 얼마야? x는 1이라는 걸 알려줬고 두 번째 식에서 얘가 0이 됐는데 절대값이 나왔습니다. 절대값은 기본적인 첫 번째 출발은 양수입니다. 얘가 양수란 말은 얘는 음수야. 절대값이 양수야. f2가 양수란 말은 아니야.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를 것이고 축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은 아니 양수 음수가 나왔다는 소리는 x축이 분명 있어야 되겠죠. 축 1까지는 지금 구해놓고요. 근데 얘가 1인데 마이너스 1은 f-1은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1은 분명 여기 있겠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면 분명 여기 있겠지. 요거는 확실하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f2는 더 가까이 있어? 멀리 있어? 축에서 더 가까이 있어야겠지. 가까우니까. 됐니? 그럼 2점이야 2점. f2는 요거의 절대값의 합이 0이 될 수가 없잖아. 이 그림 틀렸어? 그렇지? 2가 지금 어디 있어? 얘는 요 정도 있겠지? 얘는 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네. 이해되니? 네. 요까지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푼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최소값은 여기에 있네요. 여기 있지? 식 줬고 요거 두 개가 합이 0이고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었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최소값은 얘가 마이너스 26이니까 식 두 개로 식을 완전하게 확정시킬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36번도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라. 37번도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라는 문제야. 알겠어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